현무-4는 대한민국의 최신형 탄도 미사일로서 지하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IXSM이다. 2톤의 탄두가 장착하면 사거리가 최대 800km에 이른다. 사거리는 300에서 500km로 줄이면 탄두의 무게를 4에서 5톤으로 늘릴 수 있어 지하 벙커의 파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탄두 중량 4에서 5톤과 마하 1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합쳐지면 5000사이 강화 콘크리트 100m 정도를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무-4의 탄두는 일반 고폭, 화약 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 중금속을 사용하여 탄두 중량이 무겁다. 중량의 탄두를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10의 고속으로 지상과 충돌하면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은 곳까지 파괴할 수 있다. 4에서 5톤 중량의 탄두로 사거리 300에서 500km를 가지는 노평양 주석궁이나 인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은 다음과 같다. GDU-28 벙커버스터, 중량 2.2톤, 탄두 중량 286kg, 5000사이 강화 콘크리트 6m 관통 즉 표면 30m 관통. GDU-57 벙커버스터, 중량 14톤, 탄두 중량 2.4톤, 5000사이 강화 콘크리트 60m 관통. 탄두 중량이 2톤,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을 개발 가능한 것은 2017년 한미 신미사일 지침 MOThistory.com 135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탄두 중량 증가를 계속 요청했으나 미국은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 단행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미사일에 최대 2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에 현무-4가 정상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경우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으로 증가한다. 2020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AI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2. 한국 미사일 보유 전략 수량 역사. 지난 30년간 700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2021년도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로 랭크되어 북한과의 격차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중 가장 랭킹 파워도 높은 부분은 육군 전력입니다. 육군의 K9 자주포와 K21 전차 등 많은 기계화 장비들의 국내 생산으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위성 1단 추진 로켓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든 것처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재 6,000기 정도의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어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978년 박정희 정부 시절 미국의 나이키 허뮬러스 기반의 백공 미사일을 처음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미국 카터 정부의 반대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권고 편지를 받고 이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명으로 동의한 것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입니다. 이때 당시 한국이 개발할 수 있었던 제원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용어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하여 현재는 미사일 지침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통보했으면 좋겠다. 1차 개정.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미국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려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너무 과분하다면서 300km로 제한하여 180km에서 300km로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 군사용 탄도미사일은 연구, 개발만 사거리, 중량 무제한, 생산은 제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도 사거리, 중량 무제한. 이때 당시 이미 사거리 900km 과학로켓 2호의 발사를 성공하였다. 2차 개정.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거리 800km에 대한 건의를 하고 수락을 하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1톤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2톤.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톤의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3차 개정.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무제한 4차 개정. 2020년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 개정으로 민간 발사체에 대한 모든 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 및 종류.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숫자면 인접국인 북한, 일본, 중국의 주요 목표 지점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수량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보통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이름은 보통 현무 시리즈라고 불립니다. 현무-1, 현무-2, 현무-4는 탄도미사일이며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1는 한국군 최초로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로 1986년 전력화되었지만 현재는 전량 퇴역했습니다. 현무-2 시리즈는 탄두의 무게와 사거리에 따라 현무-2A, EB, EC로 불립니다. 이 중에서 현무-2C는 S1로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해군은 현무-2C를 잠수함과 구축함에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거리의 한계를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하는 어마무시한 해상 전력이 됩니다. 현무-2 시리즈는 엄청난 속도 덕분에 한반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발사 후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지만 현무-3보다는 높은 고도를 유지해 탐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이 특성상 사거기 최대 3,000km에 달합니다. 현무-3도 2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잠수함 버전이 존재하며 3,000km 버전은 개발 중이고 현재 1,500km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잠수함과 구축함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반응과 일본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로써 중국의 동북지방, 일본과 북한의 전역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욱이 함대 배치로 미사일의 출발지를 가늠할 수 없기에 요격도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현무-2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포착이 어렵고 정확도도 높지만 목표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현무-2에 비해 늦습니다. 현무-4 현무-4는 탄도미사일이면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현무-4 미사일은 전술핵급에 준하는 1KT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4는 목표물을 수직으로 타격하기에 엄청난 위력이 있으며 적의 방공호를 수백 미터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던 시험 발사에서 공개적으로 현무-4의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하다는 미군의 GBU-57의 관통력이 60m인데 반해 현무-4의 관통력은 100m라고 합니다. 적국의 위험시설이 콘크리트로 100m 지하에 있다고 해도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미사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